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정적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여 명으로 늘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최대 20만 명이 여전히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내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방역 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나머지 방역 조치도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달리던 KTX 열차에 사람이 치여 숨지는 사망 사고가 나 KTX와 SRT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선로 근처에서 쓰러진 남성이 발견돼 한때 출근길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전세 사기 같은 민생 범죄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권이 정적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네,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이런 공개 소환이 회술례 같은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오늘도 진술서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조사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례 같은 수치입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대표이사 지위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주가 조작을 주도했고 범행 전반에 걸쳐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뽑는 본선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유흥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중앙당사에서 당원 100%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에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 등 8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진출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 등 4명이 확정됐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을 거쳐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본경선을 치릅니다. 또 당 대표 후보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12일 결선 투표를 통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대장동 수사를 촉발한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의 말에도 의문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문은 207쪽입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1쪽을 정영학 녹취록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진술의 증거 능력을 가리는 데 썼습니다. 공소 사실과 관련 있는 녹음 파일 7개를 추린 뒤 증거로 쓸 수 없는 말들을 골라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4월 4일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약속한 돈을 요구한다는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입니다. 김 씨는 당시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재판부는 당사자인 곽 전 의원 아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전원인 녹취 내용은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의 말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15년 2월 곽 전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는 말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 말에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업자들과 공통비용 부담을 두고 다툴 때마다 50억 클럽을 언급했지만 그들에게 왜 50억 원씩 줘야 하는지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처럼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인사들이 받은 돈도 50억 원과는 차이가 있고 시기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곽 전 의원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데는 결혼해 독립한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를 촉발한 정영학 녹취록이 그대로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건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검찰은 일방적인 진술이나 특정 증거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만 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50억 원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감사하다. 우리 아들도 5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한테는 참 곽상도 의원에게 그 선고하신 판사님께는 참 감사드립니다. 왜요? 이제 우리 아들도 50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억, 누가 주긴 준대요? 50억을 줄 기업만 구하면 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버지 보고 준 돈이지 무슨 그 아들 보고 준 돈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물론 그 판결이 법리적 논거는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은 판사님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확 후퇴합니다. 저거는 길게 팔 게 없어요. 누가 아들한테 만약에 그 회사가 곽상도 씨 아들 말고 전 직원에게 50억씩 나눠줬다 그러면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전 직원한테 50억 줬으면 그건 직원에 대한 배려니까 얘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거 약간 다른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곽상도 수석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 저런 녹취록을 포함해서 결국 아버지 보고 아들을 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들이 받으면 훨씬 좋죠. 물론 자기가 받아서 상속하는 것보다.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예. 우리 아들 독립생계만 되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회 뇌물 수수가 가능한 판결이 되니 말이 되냐는 거예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으로 2만 명이 넘게 희생됐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구 사각지대에 머물던 시리아 반군 지역에도 처음으로 지원 차량이 들어갔고 교황은 다시 한번 자애로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이 무너뜨린 건물 옆에는 주민들이 망연자실 앉아 있습니다. 임시로 담요에 덮인 시신은 구조대가 수습해 주길 기다립니다. Gelsinler bir an önce assınlar yani burayı bir an önce yapsınlar. Yani ben Mardin'den gelmişim burada çevrem yoktur diye ben böyle bekleyeceğim. Bak kendi imkanlarımızla çıkardık bir ölü bir yaralı. 건물 잔해 속에서 생사를 오가며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최대 20만 명. 기적의 구조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진 사흘 만에 동일본 대지진 때의 18,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유엔은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구호 사각지대로 꼽히던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도 구호 물자를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The first United Nations convoy crossed into northern Syria through the Bab al-Awa crossing. It included 6 trucks carrying shelter and other desperately needed relief supplies. 튀르키예 당국이 구조에 투입한 인력은 11만 명, 중장비는 5,500대. SNS를 통해 9개 언어로 글을 올린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자며 지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필사의 노력으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카라만 마라스에서 구조대원들이 한 아이를 구조 중입니다. 힘겨운 작업 끝에 드디어 아이를 꺼내서 이송합니다. 아이를 구한 구조대원은 탈진한 듯 잔해 위에 주저앉아 있고 동료가 다가와 위로를 건넵니다. 시리아에서도 기적의 생화는 이어집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압둘 하킴을 찾아냈습니다. 하킴의 머리가 보이자 말을 걸어 안심시키며 구조를 이어갑니다. يلا احنا 5 دقائق مد ايدك لفوق لشوف حرك ايدك لشوف يا عيني عليك يا بطل يا عبد الحكيم. 하킴이 구조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된 아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وضع الطفل للإطلاق من تحت الأنقاض من جنديريس. نحن اليوم تاريخ 9/2. البنت ولله الحمد البنت سميناها آية مشان ما نضل نصح لها حديثة ولادي. 튀르키예에서는 구조된 영아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16명의 영아들이 카라만 마라스에서 전용기에 태워져 수도 앙카라로 이송됐습니다. 영부인까지 병원을 방문해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강아지도 구조대원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잔해 속에 갇혀 머리만 나와 있는 강아지. 구조대원들이 철근을 잘라내고 잔해를 치워 구조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구조대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각국의 구호대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잃은 가족을 찾고 또 지키기 위해 구조대와 구호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안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갔던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되게 안타까웠고 막 경찰들과 실갱이를 벌이면서 여기 왜 빨리 구호자 팀들이 안 오냐고 막 실갱이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실탄을 쏘기도 하고 막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실탄을 쏴요? 네, 왜냐면 그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다 격해져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실갱이가 벌어지다 보니 그 사람들도 이제 흉기를 꺼내 들었고 그래서 그걸 제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탄을 2발을 쏘고 저희도 사실 그 옆에 있다가 정말 가까운 데 있다가 저희도 거의
혼비백산이 돼서 그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고 좀 이런 지금 그런 일도 좀 겪었습니다. 어떤 데는 되게 풍족하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부족하고 그러네요. 저희가 좀 이렇게 뭐 산등성이 있거나 네. 접근하기 좀 불편한 곳, 먼 곳 이런 것도 찾아다니면서 좀 나눠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장을 보는 그런 시장은 거의 무법천지예요. 그냥 낮에도 청년 4-5명이서 지금 빈집을 다 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건을 털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막 시비가 좀 붙기도 하고 되게 사실은 되게 좀 약간 제가 있었던 집은 되게 무서웠어요. 인도네시아 파푸아 북쪽 해안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4명이 숨졌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와 인도네시아 기상당국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9일 오후 2시 반쯤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 북부 자야푸라에서 서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그젯밤 진행된 인민군 창건 이른바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 대거 공개됐으며 특히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형 ICBM 등 무기체계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운용 부대도 과시했는데 이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과 초대형 방사포를 운영하는 부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포악해지는 제국주의 폭제를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 북한 군대가 빠른 속도로 강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부대의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열병식을 북한의 창창한 앞날을 그려주는 정치 군사적 사변으로 빛내는 데 공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열병광장에 굽이친 무장력의 도도한 경륜은 북한 군대의 전투적 기계, 절대적 힘의 일대 과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을 본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ICBM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김주애가 주석단에 서고 김 위원장의 얼굴을 만지는 사진을 공개한 건 그만한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YTN에 출연한 북한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민군 창건절 기념전에는 김주애가 가운데 앉았어요. 리설주, 김정은 사이에. 예. 그리고 그 뒤에 조선인민군의 그러니까 최고 실세들, 그러니까 국방상,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그다음에 이제 황병서 차수 뒤를 병풍처럼 두고 가운데 앉았거든요. 이제 그게 북한 역사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한 최초의 사례고요. 이번에는 또 주석단에 앉았거든요. 예. 주석단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일회성이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또 이번 이 열병식에서도 의도적으로 김주애를 노출한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아직은 뭐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 정도라면은 뭐 백두혈통 김정은 가계 우상화의 본격화는 확실하고요.
김정은의 얼굴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정은의 권위와 동급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저런 장면을 원래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내보냈다고 봤을 때 김주애의 어떤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다 이렇게 봐야죠. 미국 정부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등장시킨 북한 열병식과 관련해 직접 논평을 삼가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를 묻자 그것은 북한의 선전의식이라며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여전하다며 이를 위해 대북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새학기부터는 급식실 칸막이를 떼고 등교할 때 빼먹지 않았던 발열 검사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연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먼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걸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감소했고 우려 변이도 없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취하고 있는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신규 환자 수는 13,000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2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일 연속 200명대고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17명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유행이 잦아드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새학기부터 학교 방역도 완화된다고요? 네, 정부가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새학기부터 적용될 텐데요. 그동안 급식실에 설치했던 칸막이를 걷어드립니다. 등교할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던 발열 검사도 폐지합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상태를 기록하는 것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권고했었는데 이제는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대신 하루 3번, 10분 이상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와 학부모의 방역 부담이 컸었다며 이제 교육 활동이 빨리 회복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은 기초학력 저하, 사회성 결여, 정서적 불안감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지난번 실내 마스크 해제 때 발표됐던 그대로 통학 차량을 제외하고는 자율 착용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차관은 마스크를 모두 벗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불안감 때문에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학교나 유치원이 있다면 변화된 방역 상황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끌어들인 현 경영진의 반발에 법적 조치를 취한 이수만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두 기획사 모두 엄청난 기획사들입니다. K-팝 공룡이 탄생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대형 K-팝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가 보유한 SM 지분 14.8%를 주당 12만 원씩 4,228억 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M 1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8.46%로 하이브는 단숨에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SM 소액 주주 보유 지분 공개 매수에도 나섭니다. 오는 3월 1일까지 7,100억 원을 들여 주당 12만 원의 SM 주식 25%를 취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하이브는 40%에 이르는 SM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카카오가 지난 7일 9.05%를 확보하기 위해 SM 현 경영진과 손을 잡았지만 이에 반발한 이수만 대주주가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넘긴 겁니다. 하이브는 이번 인수는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시혁 의장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K-팝을 산업으로 일궈낸 것에 존경의 뜻을 밝히고 그가 추진해온 메타버스 구현, 멀티레이블 체제 확립 등 전략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SM과 하이브의 결합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이브에는 K-팝 최고봉인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엔하이픈, 뉴진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떠오르는 스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SM은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NCT 등 경쟁력 있는 그룹을 보유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시장에 강점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안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SM형 경영진은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SM 신주와 전현 사채를 사들여 9.05%의 지분율을 확보할 계획인 카카오가 시장에서 추가 매수에 나설지도 관심사입니다. SM 지배구조 변동은 1인 집중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에 반발한 행동주의 펀드의 행동으로 촉발됐는데요. 하이브는 이수만 프로듀서도 개인 프로듀싱 회사인 나이키 기획이 SM으로부터 받기로 한 향후 3년간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SM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요계에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SM 주주총회에서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범인이 붙잡히지 않아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컸는데 달아난 지 이틀 만에 검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젯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30대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2살 권모 씨가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 씨가 범행을 벌이고 도주한 지 이틀 만입니다. 권 씨는 택시 등을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동해서 동선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권 씨를 추적해서 결국 경기도 부천시 역공역 근처에 있는 모텔을 급습해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강도살해 혐의로 체포했고요.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그젯밤 10시 50분쯤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주를 계산대 밖으로 불러낸 뒤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편의점에서 현금을 챙겨 빠져나와 3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권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강도 범행을 벌여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상태였는데요. 16살이던 지난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쳤고요. 그 뒤로도 금은방과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강도 행각을 벌여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 가석방된 지 2달 만에 인천에 있는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에 재작년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의 재범을 우려해서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지만 권 씨는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권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품을 얼마나 훔쳤는지 또 여지가 있는지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에서 의붓 어머니의 학대를 받던 12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죠. 또래보다 훨씬 마른 체격에 피멍으로 가득한 시신을 보고 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영정사진 속 어린이의 얼굴. 그 앞엔 생전에 좋아했던 간식들이 한가득 놓였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친어머니는 부검이 끝난 뒤에야 아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뼈가 다 드러나도록 마른 몸 곳곳은 피멍과 흉터로 온통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게 좀 찢어져 있고 입술도 여기가 찢어져 있고 뼈가 가지고 털이 퉁퉁 나올 정도로 했고 제가 걸렸을 때는 그래도 표준에서 살짝 통 정도. 친어머니는 지난 2018년 이혼한 뒤 아들을 도통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양육권을 가져간 전 남편에게 몇 번이고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매몰찬 거절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꽁꽁 싸매고 안 보여주고 잘 지냈나, 잘 지내고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 당신이 나타나면 우리 가정이 화목이 깨지고 애기가 더 힘들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전 남편 몰래 학교에 찾아갔지만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세뇌에 약간 교육을 당했었나 봐요. 저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휴대폰으로 새엄마한테 전화통화도 누르고 스피커폰 키고 녹음 버튼 누르고. 결국 그날은 살아있는 아들을 만난 마지막 날이 됐고 아이는 9달 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데려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어머니에게 남은 건 이제 죄책감뿐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처벌만 잘 받게 해서 경찰은 숨진 어린이의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계모에겐 아동학대 치사 혐의, 친부에겐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친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숨진 날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한 걸로 드러나 아직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학대 기간과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위기 아동 전수조사 대상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매년 말에 진행하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 1,400명에서 0세에서 만 3세 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재택교육하던 초등학생이 의붓 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어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를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와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자들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다른 피고인들도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날 김용균 씨가 숨진 곳에서 멀지 않은 보령화력에서 김 씨와 처지가 같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한국 서부발전 대표 김병숙 씨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다른 피고인들은 오히려 형벌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원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던 태안발전본부장 등 관계자 2명에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할 직접적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청업체 대표도 금고 1년으로 형이 줄었고 다른 원하청 사고 책임자도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9명 모두 형 집행을 유예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족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법정에서 이런 판결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겠느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원심보다 훨씬 후퇴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 안 해서 죽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각인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항소심 선고가 나온 날 태안화력에서 멀지 않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처럼 하청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50대 노동자가 석탄 운반 하역기를 청소하다가 15m 높이에서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대 발판이 빠지면서 추락한 거로 보고 안전관리가 부실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뒤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죽는 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안전장치와 수많은 노력들을 원청인 발전사가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승객 670여 명을 태우고 용산역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경기도 평택 지제역 인근에서 고가선로에 있던 사람을 치었습니다. 2시간 반 만에 수습이 끝나서 밤 9시 40분쯤 KTX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4호선 미아역 상행선 승강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여행용 가방을 누군가 두고 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가방을 열어본 결과 옷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선로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이 발견돼 출근길 열차 운행에 한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쯤 안산역 선로 근처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남성의 신원과 선로 인근에서 쓰러져 있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이틀 뒤인 12일까지 철거 시한을 미루고 대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유족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 분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가족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분향소가요? 예. 지금은 많이 초라하게 차려졌지만 우리 유가족들이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기는 안 들어오고요. 처음부터 전기는 안 들어왔고요. 지금도 자가 발전기와 가스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그 전기 끌어다 쓰는 걸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안 줍니다. 또 서울시에서 물품 반입도 금지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물품 반입도 금지시키고 전기도 없어서 예. 그래서 유가족 어머니께서 처음엔 예. 작은 손난로 하나를 예. 아이들 영정 앞에 추울까 봐 갖다 예. 놓으려고 가져오다가 예. 뭐 15명 이상의 경찰들이 둘러싸여서 손난로를 빼앗겼어요. 기자회견 후 지금은 물품은 반입이 되고 있는데 전기는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가족들은 시청의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한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지하철 화장실을 불편하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진상 규명으로 가는 발걸음을 떼었는데 네.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완전히 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민주주의는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인 만큼 설득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12일까지 연장해주면서 자진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먼저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은 우리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예. 서로 설득과 대화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충돌을 하면은 네.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뭐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네. 중재할 수도 있고요. 예. 가령 그 세월호 기업 공간 우리 서울시 의회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음. 서울시 의회 광장에 있는데 예. 그것도 계약 기간이 그 설치 기간이 작년 6월 말까지인데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의회도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에서 예. 좀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방안도 얼마든지 강구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계속 서울시하고 접점이 없으면은 예. 저희 의회가 나설 수도 있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김모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0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발표와 차익 실현 흐름 속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13포인트, 0.73% 내린 33,699.8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도 36.36포인트, 0.88% 밀린 4,081.50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0.94포인트, 1.02% 내려간 11,789.58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긴축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기술주 악재가 겹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좀 커졌던 이유는 긴축 공포입니다. 그동안에는 7월에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동결이 워낙 이제 우세하지만 거기에 갑자기 5.75%에서 6%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1월 CPI가 발표돼요. 1월 중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주 가운데는 이 구글 악재가 오늘도 이어졌어요. 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맞서서 자체 개발했던 대화형 챗봇 이 바드가 이제 망신을 당했거든요. 오답을 제출하면서 망신을 당해서 어제도 7%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도 본장에서 4% 넘게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술재 낙폭이 좀 커진 측면이 있고.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고 반년마다 이루어지는 실적 비교 공시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문입니다.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소한 개념인데다 수용률도 낮아 정작 혜택을 보는 대출자들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수용률은 2020년 40%에서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차주들의 신청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수용률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1년에 2차례 이뤄지고 있는 실적 비교 공시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 외에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 폭도 추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용률 산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결과도 구체화됩니다. 앞으로는 불수용 사유를 더 세분화해 안내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해야 합니다.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밝힌 바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이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공시 주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단축하는 게 소비자 혜택 증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행권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은 이번 달 말 공개될 예정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배후에 중국군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영공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수거한 정찰 풍선을 분석한 결과 중국군이 배후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중 안테나와 대형 태양광 전지판 등을 봤을 때 민간 기상용이 아닌 정보 수집용이라는 겁니다. 특히 장비 업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연관된 곳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풍선이 활동한 곳이 40개국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Did any of these other 39 countries come to you and say, hey, the same thing has happened to us? I'm just not going to go into our private diplomatic. 미 의회에서는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시키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린 데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알래스카로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하지 않은 건 중대한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Seems to me the clear message to China is we got free range in Alaska because they're going to let us cruise over that. 미 국방부는 이번 중국 풍선 사건을 계기로 우주항공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onstruction of the over-the-horizon radar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 augment the existing North Warning System and enhance NORAD's ability to perform its aerospace warning.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 외교, 경제적 관행을 반격하겠다며 미국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event the PRC's exploitation of U.S. technology to enable its own military modernization. 미 하원은 중국 정찰 풍선 침입은 미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중국 정부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 수거한 정찰 풍선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FBI가 이런 종류의 수사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국제 여론전에 나서자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 감시 통제 국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마우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정보 수집용으로 보이는 미국의 무인 잠수정이 발견됐고 미국이 올해 1월 남중국해에 정찰기를 64차례나 보냈다는 중국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빈번하게 군함과 군용기를 중국에 보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했다며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통화 요구를 거부한 건 미국이 민간용 풍선을 무력으로 격추한 탓이라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탕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잘못으로 양군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통화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날이 점차 개면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춥지 않았던 아침에 이어 낮 동안에도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4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3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오늘 낮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 하늘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 8도, 대전 9도, 부산 1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린 눈비가 얼었다가 또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